네, 현재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은 마감하기 10분 전인데요. 오늘은 1시간 10분 전이고요. 마감에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앞서 두 분 그리고 여기에 엠뱅고도 박준남 매니저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AS에 보고 그리고 오늘은 정말 어떤 종목을 마감에 살지 공개해 주시죠. 네, 어제죠. 오늘 지금 현대차가 거의 뭐 19만 4천에서 20만 원 정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현대 관련된 고객사를 두고 있는 HDC 현대 EP를 우리가 편입을 했습니다. 어제 6,490원에 매수한 후에 지금 현재 장중 8% 정도 수익입니다. 8% 수익인데 이 종목은 배당도 있고 시총단 2천억이 넘기 때문에 실적도 뭐 1조 원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요. 친환경 자동차 현대차와 같이 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지금 현재 수익 축하드리고요. 7,700원이 일단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7,700원대까지는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가시고 여기서 강하게 끌게 되면 보유하시고 여기에서 좀 주춤하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좋으니까요. 현대 EP는 계속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종목은요. 종목을 하나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 실적주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코드명은 242120입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네. 이 회사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올해 뭐 여행주하고 화장품들 상당히 흐름 안 좋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요. 미국의 FDA에 법인이 있는데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화장품과 원료의약품 합성한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 공급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화장품 회사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 유일하게 눈에 띄는 회사인데 이번에 3분기 영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1억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22년 된 회사인데 올해 3분기 18억 9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526.9%. 네, 엄청난 성장이죠. 유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화장품 회사들이 국내나 중국 시장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미국하고 중국 법인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미국 온라인 고객사 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중국에 이번에 강군제 있었죠. 11월 초에. 그 물량이 이번에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도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아마존 FDA 승인받은 기능성 화장품 물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가면서 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데 전년 동기 대비 아마 2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에 관련 19 때문에 이 회사가 또 홈케어 제품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킨케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에 위치한 잉글루드 랩 코리아 이 회사가 중요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자회사 잉글루드 랩 코리아 이게 해외 온라인 고객사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도 20% 정도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분 한 30% 정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건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아마존몰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11월 달에 강군제에서 팔린 무려 이번에 강군제에서 한 84조 정도 매출이 일어났죠. 거기에 관련된 강군제 특수를 대비한 발주가 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바꿔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매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 주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게 되면 저기 고점이 5만 원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냥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한 중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급등 나오면 한 2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게 그래봤자 바닥 부분이에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정도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바닥 부분 만 원만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많이는 못 드리는데 요즘 경보제약 관련해서 여기에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무려 70%에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또 오셔가지고 무료 방송에서 4시 50분에 하고 있으니까 후기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제2의 경모제약이나 또 오늘 실현했던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 마감에 어떤 종목 살까요? 네, 전 넷마블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네, 오늘 일단은 상승력이 나왔죠. 지금 한 3.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컴투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 판호 획득으로. 근데 컴투스가 원래 시장에서는 컴투스가 먼저 판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아니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먼저 획득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 외로 컴투스가 지금 획득을 한 상황이어서 다른 게임사들도 이제 서서히 판호를 획득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작 게임이 이제 줄줄이 출시가 되면서 컴투스도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보다 50% 상향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넷마블은 내년에 올해보다 40% 상향되는 컨센서스가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판호 획득 이슈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원래 외국인이 이게 일단 방탄소년단 이 빅히트 관련 이슈로 상승력이 나타났다가 쭉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밀렸을 때 넷마블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일정 부분 해줬었어요. 원래는 약 16만 원대부터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들어왔다가 다시금 손절을 치는 그런 흐름이 12만 원대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 또 외인이 유입이 되고 기관 수급까지 오늘 처음으로 양 동시 쌍방향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신호를 지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 13만 4천 원짜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14만 7천 원 내지는 한 15만 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만 7천 원짜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승이 나오면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서서히 이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물려 있는 분들 많다고 채팅방에 네. 올려고 계신데요. 목표 주가 13만 7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김진만 팀장의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드림텍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드림텍은 이제 최근에 한번 급상승이 있었었죠. 네, 드림텍은 이제 뭐 휴대폰용 전자부품 회사인데 이제 뭐 기타 헬스케어 장비 등 이제 기타 뭐 이것저것 장비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전자코 솔루션이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원격 의료가 최근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진단을 이제 받으려면은 이제 뭐 선별 진료소든 어디든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전자코 솔루션이라는 게 그 집에서도 손쉽게 이제 코로나 검사 여부를 이제 확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자 개인으로도 다루기가 쉬워가지고 이게 한 30초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실제 상용화가 된다는 기대감에 이제 24일날 상한가를 3일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제 그 24일까지 한번 큰 상승폭이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이 조정 자체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유상증자 발행가가 확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승 3파에 하락 2파까지 다 소화를 하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볼리저 밴드 상단이죠. 14,000원 터치가 될 경우에 조금 이제 상승 여력이 단기간 16,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상승이 있었을 경우에 조금 16,000원 이상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금일 이제 조금 하락 매도세가 좀 거래량 없는 매도세가 굉장히 큼으로써 오히려 이제 새로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오늘도 자리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올랐을 경우에 조금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긴 했었지만 오늘 이제 음봉을 보여줌으로써 좀 이제 사볼 만하다. 거기다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162억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3,500억 이상 증가함으로써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금액으로 뭐 추가적인 헬스케이 사업,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5G 사업까지
좀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드림텍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드림텍까지 오늘 마감에 산다 세 종목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딱 종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은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1시간 늦춰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감 전달은 하지 못하고요. 마감 때까지 남은 1시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메인 수급이 조금 불안해서 제가 조금 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고점에 부딪혔고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서 보니까 외인이 지금 코스피를 지금 살짝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선물도 897개약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닥은 일단 925포인트, 925선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66선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미국 버핏 지수가 지금 다시 또 거품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거품 논란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군들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강력하게 꺾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자동차 섹터는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또 IT 부품이나 아니면 이 전기전자 쪽 섹터는 아직도 좀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종목들까지 일정 부분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가야 진정한 시장의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종목이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력은 다소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오늘 살짝 불안했지만 괜찮았다라고 네. 좋게 평가해 주셨고요. 김진만 팀장은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약간 조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전혀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몇 거래째 지금 상승을 동반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큰 상승을 이끌면서 단기간 너무 급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에 약간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될 경우에 여기 위쪽에 쏠렸던 수급이 밑에 이제 시가총액 밑에 혹은 이제 중소형주로 쏠리면서 선순환이 되면 좀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주 위주로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내마녀의 날이죠. 내마녀의 날 올해 12월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제 백신이 좀 접종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백신이 접종이 됐다는 거는 단기간으로 이제 미국 패드에서 유동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간 이제 거품이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품이 많이 껴 있는데 이 거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항상 이제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좀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 이제 떨어질까? 이 떨어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자산, 즉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배당락이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배당락 이전까지 조금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주보다는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의 매매로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되게 분리점인데 상단 되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 당분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